감염이 됐다. 얼만큼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데 집중을 보통은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저런데 집중을 하죠. 이 재난의 본질인 신종 감염병 뉴 디지스가 뭔지 이게 뭔지 또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경로가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몇 명이 걸렸는지 몇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주로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가 이루어지죠. 지금 새롭게 다른 종류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해도 언론의 태도가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보도를 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했고요. 그래, 신종 감염병 말 그대로 뉴 디지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몰라요. 이게 왜 발생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지, 증상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메디슨이나 어떤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때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진짜 똘똘 뭉쳐서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개발을 해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간염 예방 주사 헤파가이스나 뭐 TB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을 한 다음에 안전성이 검증이 된 다음에 약으로 출시가 됐는데 코로나는 불과 1년여 만에 백신이 나왔죠. 처음 백신이.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면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방역 수칙, 어떤 예방적 프리벤티브 비헤이비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기사들은 발생했으면 이게 이슈 몰이로 가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빠져 있는 거죠. 어쨌든 위험 인식에 가는 것들이 어떠한 인지적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어떤 내가 이거 이거를 막는 행동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RISP라고 하는 모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 배경은 위험 정보 탐색 및 처리 문헌. 그래서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그래서 RISP 모델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좀 나눠서 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첫 번째 리뷰가 왔을 때 지적이 나왔던 거였는데 어떤 개인이 정보를 처리할 충분한 동기가 없거나 인지자원,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리소스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면 미디어가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들을 통한 미디어들이 이 병이 뭐고 전파 경로가 어떻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면 인지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스테메릭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새로운 감염병 초기 단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체계적 처리, 시스테메릭 프로세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본 연구는 이게 발생 초기이고 그 당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그런 사정에 맞춰서 휴리스틱 방법들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떤 연결 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보려고 모형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휴리스틱 프로세싱을 모델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경로들을 좀 살펴봤다라는 거죠. 보통 RISP 모델은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온 것처럼 최종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종속 변이에 해당되는 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이제 seeking or processing인데 요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이들, 프리시던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인의 individual characteristic, 개인의 특성들이 이런 선행 변인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 변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위험 인식입니다. 위험 인식이 여기 perceived hazard characteristics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여기서 네거티브가 빠져 있긴 한데 보통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그 다음에 서브젝티브 노,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내 부모님, 내 가족, 지역 사회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주는 압력들, 이런 변인들에 따라서 정보 불충분성을 판단을 하는데, 정보 불충분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알아야 되는 정보 간의 갭입니다. 갭입니다. 갭.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다음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나는 충분히 다 알고 있어, 내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이런 경우랑 나 잘 몰라, 나 계속 알아봐야 돼, 이런 경우가 차이가 있죠. 거기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변인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불충분성이 크면은 내가 알아야 될 게 많다. 그럼 뭐 하겠어요? 쉽게, 지금은 더 쉽죠. 정보를 찾습니다. 정보를 찾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정보를 알 필요가 없어. 나 이미 다 아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되셨을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 정보 불충분성은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1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불충분성이 높아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대한 동기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정보 추구, 정보 처리 전략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앞에 있는 화살표에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정보 불충분성을 낳고, 요거 정보 불충분성에 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 그리고 이런 것들 전체를 관통하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고위험을 이제 충분히 자기가 뭐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도 좀 대처 방법이 달랐고 위험 인식 자체도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데 묶어가지고 그리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정보 RISP 모델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안점으로 이후에 계속 이 모델을 활용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의 이 논문은 위험이 정보에 따라서 이게 체계적으로 시스테믹으로 가느냐 아니면 휴리스틱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정보가 불충분하면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또 찾아보려고 해요. 잘 모르면은 지금 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너무나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죠. 강원대학교 알아요? 잘 모르죠. 강원대학교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냥 막 찾아보면 되지.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하면은 찾을 거란 말이에요. 막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물론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없으면 또 찾아보지 않겠지만. 근데 정보가 내가 충분히 다 알아. 강원대학교 너무 잘 알아. 그럼 더 이상 뭐 찾아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휴리스틱으로 간다. 내가 잘 알면은 시스템에 휴리스틱으로 가고, 잘 모르면 그때서. 근데 이게 왜 커뮤니케이션 논문이냐면은 결국 종속 변인에 해당되는 요 정보를 처리하고 찾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변인에 해당된다.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는 변인이죠. 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선행 변인들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근데 비판을 받는 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래 좋다.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가지고 그 모델을 활용해서 찾아보고,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렇게 소아 퀘스천들이 나옵니다. 소아 퀘스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형을 좀 확장을 해요. 보충을 하죠.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확장을 하는 걸, 기존의 모형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변인들을 더 넣거나, 아니면 기존의 변인에서 이건 빼도 되겠다, 간소화시키거나, 이런 걸 이제 수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델 변인을 몇 가지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모델이 되는 거예요. 확장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행동하는 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넘어서 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궁극적으로는 프리벤티브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를 추가해서 보통 모델에 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위험 예방행동 혹은 예방행동 의도, 보통 의도를 많이 물어봐요. 설문조사에서는 인텐션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걸 모형에 추가해서 테스팅을 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말씀드렸듯이 체계적 정보 처리에 보통 포커스를 맞춰요. 왜냐면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체계적 정보가 이루어져야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제 모델링을 많이 했는데 정보 처리에서 모형이 끝나지 않고 결과로 위험 예방 행동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테스팅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또 주변적 처리 모델, 처리 그 변인들 이거는 잘 모형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고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주요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걸 새롭게 좀 기존의 연구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리서치 퀘스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RSP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다라는 거는 이제 간단한 얘기고요. 그래서 모델 자체는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아까 그 봤던 모델이랑 차이점은 몇 가지 빠지고 간소화시켜서 이끌어내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해당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프리벤티브 비헤이비어 인텐션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식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정보 불충분성에 영향을 주더라. 이 정보 불충분성에 위험인식과 부정적 감정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매개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 정보 불충분성에 따라서 시스테믹으로 가느냐 아니면 휴리스틱으로 가느냐 이것도 테스팅을 해보고 궁극적으로 어떤 경로가 더 예방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설들을 쭉 제시를 했죠. 제시를 했고 이제 방향이 여기 이제 표에는 그림에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니까 이제 안 나와서 상황한 게 안 나와서 저기 제가 오른쪽에다가 가로로 표시를 해놨고요. 리서치 퀘스천을 제기한 거는 저 부분은 이제 기존의 연구가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많이 없어서 일단 가설이 아닌 리서치 퀘스천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좀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한국에서 코로나가 1월쯤에 2020년 1월쯤에 발생을 했고요.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2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8월쯤이면 1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가 급증했던 때가 이제 봄입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게 좀 잠잠해지다가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2020년. 이 설문조사 자체는 온라인 설베이를 했는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2차 그 감염, 2차 대규모 전국적으로 확진이 된 그 시기가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들도 데이터에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표집 자체는 할당 표집을 사용했고요. 지역별로, 그다음 성별, 연령별로 포터를 줘서 수집을 했고 1,5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별과 연령 정보가 나와. 연령은 이제 50대까지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맞춰서 했고 최종 확률자는 대졸자가 가장 많았고 가구 소득도 300에서 4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측정한 변인들인데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변인들이 주요 변인들이고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가를 봤을 때 위험인식은 보통 심각성이랑 취약성을 보통 합쳐서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 혹은 내 지역사회에서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혹은 얼마나 잘 걸릴 것 같느냐 이렇게 해서 총 4문항이 되는 거죠. 심각성 각각 2개, 취약성 각각 2개. 그래서 4문항을 합산해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 같은 경우는 4가지, 또 4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무섭다, 짜증난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건 이제 다 한글로 물어봤던 겁니다. 한국 사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번역을 저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불충분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양으로 정의를 했고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더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0부터 10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나왔네. 0부터 10일 겁니다. 그 11점 척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숫자가 낮으면은 없다, 알 게 더 없다. 숫자가 높을수록 나는 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할수록 숫자가 높은 거죠. insufficiency가 될수록 숫자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체계적과 이제 발견적, 주변적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네문항과 세문항으로 기존 연구를 참고해서 질문했습니다. 체계적이라는 거는 되게 곰곰이 생각해본다는 뜻이에요. 막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뭐 어떻게 할지를 막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양한 관점들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예시를 들어놨고요. 주변적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지대에 별로 깊이 생각 안 했다 뭐 이런 정도. 이거 마찬가지로 광고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여도가 보통 낮을 때는 주변적으로 처리를 많이 하죠. 휴리스틱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 행동 의도는 세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였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서 내놓은 그 예방 수칙을 참고해서 세 문항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다 5점 척도로 측정이 되는데 평균값을 보시면은 그 주변적으로 휴리스틱 프로세싱이 그렇게 평균값이 높지가 않죠. 3점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는 많이 안 한다는 거. 사람들이 이미 심각한 질병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프로세싱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방행동 오도는 보통 코로나19 관련된 조사를 해보면은 평균값이 다 4.0을 넘어요. 굉장히 자기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 밖에 이제 확진 경험 여부도 한번 이거를 통제 변이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사 대상자 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통계적인 얘기고 이 모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뭐 정상 분포로 확인이 됐고 판별 타당성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잘 측정이 됐다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적 안정식 모델을 돌렸고 결과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제 화살표 방향들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개수들이고 여기 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 방향이 이 변인간 관계가 영향을 주는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맞다.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죠. 이렇게는 휴리스틱을 많이 할수록 예방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로 정리됐고 그림으로 정리됐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각각의 가설과 이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경로들이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단 검증이 됐어요. 물론 이제 통계 우리가 응답자 수가 1,5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나온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이거는 이제 부스트래핑 분석을 한 거는 그 매개 변인데 이게 모델 보면은 여러 가지 매개 경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nefficiency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지금 화살표 방향에 따르면은 misperception이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경로들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근데 이게 다 이 자체로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매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열의 9 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경로 중에서 경로 분석을 했는데 뭐 하나가 얘가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다. 그럼 이 경로는 매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거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 매개 변인도 유의미한 변인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요한 이제 결과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RISP 모형을 적용한 논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적합한 걸로 한국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막 퍼지고 있을 때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적합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저희들은 확장 모형으로서 예방행동 의도까지 포함시킨 모델 역시 확인이 되었고 체계적이고 주변적인 시스테메릭 휴리스틱 프로세싱 역시 확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주요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끄집어낸 게 주변적 정보 처리의 효과를 확인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처음 초고를 쓸 때는 이 부분을 처음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시했던 게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로 나오는 그 부정적 감정을 먼저 썼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리뷰어들이 흥미롭게 발견을 하고 지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라. 그래서 주변적 정보 처리와 관련된 다른 논문들도 있고 확인이 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거의 다 리라이팅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변적 정보 처리라는 거는 그냥 내가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다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동쪽에 해가 뜰지 안 뜰지를 찾아보지 않죠. 내일 날씨도 오늘이랑 비슷하겠지. 잘 안 찾아보죠. 특별히 내일 뭐 피크닉을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관여도 같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웨이시 달라져. 그러면은 시스템하게 막 다 찾아보죠. 내일 피크닉 가야 되면은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야외 활동 예약을 해놨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가겠지. 그게 이제 휴리스틱입니다. 뇌가 모든 걸 다 시스템틱하게 사고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휴리스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랑 PR 쪽도 요즘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메시지들, 캠페인 메시지들이 와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휴리스틱하게 정보 처리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헬스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사람들이 주변적 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와 그 경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처리가 동기가 낮거나 정보 처리 환경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한 인지적인 그런 리소스, 커그니티브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뭘 자꾸 쥐어줘야죠. 자꾸 쥐어줘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안 준다. 그럼 내가 머리에 쓰고 다 생각을 더 안 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 저런 사유로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적용을 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사람들이 위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몇 명이 발생했다, 몇 명이 지금 죽었다, 외국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보도를 했었죠. 심지어 가짜 뉴스들도 돌아다녔습니다. 2020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았고 전문가들마다 의견도 좀 갈렸고 이러니까 체계적이 아닌 주변적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적으로 처리하면은 마이너스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변적으로 처리하기 사람들이 놔둬버리면은 예방적 행동 오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주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마스크도 안 쓰고 신경 안 쓰는 거지.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뭐 피하지도 않고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19처럼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혹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거기 관심을 갖고 거기 정보를 찾아보고 그거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뭐가 있는지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뭐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한테 전파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만들게 하려면은 휴리스틱하게 하는 걸 줄이고 그 방법이 이 결과, 논문의 결과입니다. 체계적 정보 처리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라. 정부와 관계기관이 정보를 만들어내서 선제적으로 충분히 제공을 하면은 언론사들은 이것들을 활용을 하겠죠.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의 이제 관계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보도는 보도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미리 짜준 뉴스소스를 가지고 보도를 해요. 그래서 보충 취재를 물론 하죠.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정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식품의약청 안전청 이런 건강과 관련된 기관들에서 공신력 있는 뉴스 자료들을 충분하게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면은 기자들이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해당되는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플랫폼들이 앱을 통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KBS나 뭐 조선일보나 같은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은 경우 이제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그냥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합니다. 소셜 미디어 앱에 뭐 여러 가지 계정들에 공식 계정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았고 심지어 가짜 뉴스 형식은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내용은 이제 엉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협조를 해서 몰아내야죠. 몰아내고 양질의 충분한 정확한 정보를 빨리 제공해 주는 게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그런 경향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피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기자들이 글 쓸 때 참고를 하죠. 첫 번째 함이고, 뭐 두 번째는 이제 확장 모형이다. 확장 모형을 테스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RSP가 가장 비판 많이 받은 게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정보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에서 그치면 어쩌겠다는 거냐인데 예방행동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나 환경 커뮤니케이션 같이 프로소셜한 사회를 위하여 그런 헬스 캠페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맨날 하는 게 마스크 써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처리 여기서